오늘 점심 뭐 먹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생각 하나로 2천억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50번이 넘는 생산 거절과 정부 지원금 30번 탈락. 하지만 4년 만에 매출 13배 성장. 지금은 1,900억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점심 메뉴를 고민하다 2천억을 벌게 된 회사 이그니스입니다. 한 끼 통살, 램노시, 클룹. 지나가다 한 번쯤 마주친 이 제품은 모두 헬스케어 시장을 사로잡은 이그니스의 제품인데요. 이제 이그니스는 지난 50년이 넘도록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어 오던 캔뚜껑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도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그니스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한 소년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축구 선수를 꿈꾸던 박찬호 대표는 운동에 집중하다 보니 공부와 멀어졌고 재수 끝에 서강대 경제학과에 들어갔죠. 경제학과의 영향이었을까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모의 주식 투자 대회 입상부터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같은 과 동기이자 지금의 이그니스의 윤세영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린 거상이 될 거야. 그렇게 친해진 두 사람은 학교 잔디밭에 앉아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심 끝에 시도한 여러 창업 아이디어들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결국 돈도 없고 경험도 없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각각 대우 인터내셔널 투자팀과 대우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사내 우수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에도 두 사람 마음속엔 항상 젊은 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이 다짐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2014년 5월 두 사람은 같은 날 나란히 회사를 그만둡니다. 분당에 작은 자취방을 얻어 그 당시 유행하던 IT과의 연결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바닥나던 주머니 사정에 코딩 학원까지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잘하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첫 번째 아이템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 먹으러 나가는 것조차 귀찮았던 박찬호 대표. 머릿속에 단순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시는 것 하나로 한 끼 영양소를 다 채울 수는 없을까? 마침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소일런트라는 한 끼 대용 음료가 뜨고 있었습니다. 직접 주문해봤더니 수요가 너무 많아서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장이 왔고 같은 시기 유럽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아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램노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간호사, 택배기사, 백화점 직원처럼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죠.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줄 공장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충북 제천까지 반나절을 달려가는 일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50곳 연속 거절.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만들기 번거롭고 주문량도 많지 않다는 이유였죠. 정부 지원금도 30번 넘게 도전했지만 전부 탈락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씹을 게 없어서 치아가 나빠질 것 같다. 거절당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 말이 없는 두 사람 사이. 박찬호 대표는 그만두더라도 딱 한 번만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 반응을 직접 본 다음에 접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결국 2015년 첫 투자 6억 원을 받으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2015년 10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램노시를 올렸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제품 출시 전에 인터넷으로 일반인들에게 먼저 돈을 받아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종의 사전 예약 판매인데요. 목표 금액은 1,000만 원. 그런데 한 달 만에 1억 원이 모였습니다. 보통 재구매율이 5% 수준인 식품, 그런데 램노시는 20%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사본 사람 5명 중 1명은 다시 구매했다는 뜻이었죠. 이후 GS25, CU 편의점에서 단백질 음료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할 것 같았던 이그니스는 2018년 외부 투자사로부터 7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투자를 받으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 압박 속에 대기업식 광고 모델 기용, 3개월 만에 40억 원을 광고 마케팅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약 3년간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이후 이그니스의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기를 버텨내면서 박찬호 대표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닥치는 대로 테스트했습니다. 즉 곤약, 닭가슴살 등 다양한 제품을 시도했고 살아남은 게 곤약과 닭가슴살이었습니다.
곤약을 중심으로 한 그로서리 서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끼 통살이 탄생했습니다. 한 끼 통살은 퍽퍽한 닭가슴살 특유의 식감을 부드럽게 바꾸고 소스를 더해 차별화했는데, 다시 구매하는 고객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충성 고객층이 두꺼워졌습니다. 대규모 광고 대신 SNS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얼마를 써서 얼마가 팔렸는지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020년 119억, 2021년 146억, 2022년 502억. 2년 만에 매출이 4배 넘게 뛰었습니다. 회사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무렵 또 하나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음료 시장 진출을 고민하던 중 미국에서 뜨고 있던 캔워터 브랜드를 발견한 거죠. 그렇게 전 세계 각국의 캔 음료를 찾아보던 박찬호 대표의 눈에 특별한 기업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독일의 엑솔루션이었는데요. 엑솔루션의 캔은 그냥 캔이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탄산을 6개월 이상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있었죠. 코로나19를 겪으며 답답했던 박찬호 대표는 무작정 엑솔루션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기다릴 테니 만나달라. 그렇게 2021년 10월 독일 현지를 직접 찾아간 박 대표는 수개월간 설득 끝에 2022년 3월 아시아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클롭을 출시했습니다. 사실은 부도가 났습니다. 출시 4개월 만에 납품을 중단한 엑솔루션의 이유였습니다. 편의점 위약금, 생산 중단,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박찬호 대표는 곧바로 독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가 사겠습니다. 금액도 묻지 않고 즉각 내린 이 결정에 박 대표는 파산 법원을 직접 드나들며 단 2주 만에 자산 확인, 특허 검토, 재무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같이 입찰한 경쟁사가 100곳이었지만 결국 이그니스가 인수에 성공했고, 엑솔루션 인수 이후 이그니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3년 세계 최대 가전기술 전시회 CES에 출품한 이 개폐형 캔 마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투자사 마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348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지금 엑솔루션은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 코로나를 만드는 AB인베브, 펩시, 그리고 미국 대형마트 월마트에도 캔마개를 납품하고 있죠. 2026년 4월에는 독일 다하우에 생산 연구개발 통합센터 착공식을 열며 생산 규모도 한 달에 1000만 개에서 5천만 개로 늘릴 계획이고요. 지금 이그니스의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2021년 매출 146억, 2025년 매출 1932억, 영업이익 62억, 4년 만에 13배 성장, 연평균 매출 성장률 106%입니다. 수출은 50개국 이상, 누적 회원수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브랜드도 8개로 늘었습니다. 한끼 통살, 랩노시, 그로서리 서울, 크룹, 닥터 랩노시, 그리고 브레이, 엑세라피, 오원입니다. 특히 뷰티 브랜드 브레이는 일본에 진출하자마자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3천억 원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도 추진 중입니다. 박찬호 대표가 말하는 이그니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네슬레, P&G처럼 100년 넘게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우리는 브랜드를 키우는 회사입니다. 800만 원 자본금, 50번 거절, 30번 탈락, 3년간의 위기 끝에 맞은 파산 기업의 인수까지. 이그니스의 10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붙잡고 끝까지 옆에 있어준 전우 한 명,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될 거라는 믿음 하나. 이그니스의 시작은 그게 전부였습니다.